국민의힘 상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사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네. 지지자들이 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대선 레이스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환이 네. 되는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그게 어떤 배경이 이제 때문일까요? 정치인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윤석열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박근혜 정치 얘기할 때 키워드로서 빼놓고 꼭 등장하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그 향수로부터 그 한강의 기적 뭐 이런 네.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당대표 시절에 커터컬 테러도 받고 뭐 대전은요 뭐 하면서 이런 쭉 그 단연간에 걸쳐서 축적된 게 있고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강고한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그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대략 25% 안팎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재밌는 게 계엄 전보다 탄핵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의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네. 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아스팔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외쳤던 사람들 보면요. 세 개의 층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계엄이 계몽령이고 정당한 거니까 탄핵 그 국회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네. 이게 사기 탄핵을 한 거다. 이게 거의 이제 윤 대통령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9%고요.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는 그래 계엄이 잘못됐으니 탄핵도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면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 이 층위가 네. 섞여 있었어요. 네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주축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세력이 누구죠? 정광훈 세력 네. 말고는 없어요. 네네. 정광훈 세력은 국민의힘 세력이 아니고 윤석열 세력이 아니고 그냥 자통당 정광훈 본인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기는요. 빠른 속도로 조기 대선 그 국면으로 네. 그 모두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상황이 좀 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당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좀 전환이 된 것도 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좀 태세 전환이 빠르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그분들도 빨리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 그 본인들 네. 그 친윤 의원들 본인들의 정치적 악기를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 찐윤, 뭐 맹윤 이런 저 타이틀이 붙은 게 네.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나가는데 그게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뭐 깊이 생각 안 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권 내에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분 넘게 실제로 예.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벌써 출마를 시사하시기도 했고, 근데 이분들은 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대선 출마는 좀 어떤 입장에서 좀 보이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제일 또 마음이 급한 것 같죠.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이제 예측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이 더 먼저 움직이려고 할 거고 홍준표, 김문수 등의 반탄파가 좀 느긋하게 네.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 바뀐 게 아까 우리 지금 분석한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네네.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애틋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반탄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네. 완전히 식기 전에 좀 이어가려는 이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은 이제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야겠나요? 그렇죠. 이게 지지층을 겨냥한 건데 저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아닌 판결을 내렸다는데 민주주의도 뭐 자유민주주의부터 뭐 인민민주주의, 별의별 민주주의가 다 있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행위를 한다는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인데 네.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네네. 잘 아시지만 히틀러도요. 처음에 바이마르 헌법 그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도 뭐 괜찮다는 겁니까? 예. 토요일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이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왜 나경원 의원을 좀 이렇게 만났을까요? 글쎄요. 뭐 네.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고. 근데 먼저 좀 네. 부르셨다고 하네요. 예. 뭐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선거 전과 후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윤심 얻기 경쟁이 이게 사라지고 네. 과연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나한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 네. 취지로 말한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예.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뭐 사후 약방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뭐 그런 것처럼 들려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그 폭거 또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폐악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총선 때 네.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왜 그렇게 2,000명 의대 정원에는 집착을 했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때 황상무, 이종섭 뭐부터 시작해갖고 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그렇게 그 경직된 저기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려는 시도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총선에도 참패하고 뭐 의석수의 이 불균형 속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 못 참으니까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인 국민투표라도 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졌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도 여러 질문 중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좀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자는데 뭐 저 그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네. 출당을 시키려면요. 그때 그 비상계엄 직후에 했었어야 됩니다.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 그때 보시는 판단을 거예요?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밤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투톱이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근데 18명만 가서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108명 중에 18명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네.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로 윤 대통령에게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핀치에 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네. 됐다면. 근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게 뭐 지나간 거 뭐 한탄해봤자 그렇지만 하나의 교훈으로 좀 네. 되새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좀 절연을 해야 네.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강제 출당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자진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제가 쭉 그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자진 탈당은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적을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가 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네. 봐요. 아예 그 정리하려면 그때 딱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OX 구도에서 이재명 OX 구도로 갔는데 네네. 지금 저 이재명 그룹 쪽에서 그 계속 얘기한 게 내란 잠불 꺼야 되는데 무슨 개헌론이냐. 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요번 주 내에 나갈 텐데 뭐 안 나가고 왜 퇴거 안 하고 대통령 놀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OX로 네. 구도가 바뀐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무대 저기 구석 자리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네, 네. 내란 잠불이라든가 그 관저에 계속 머문다든가 네. 무슨 지지자한테 메시지 보낸 게 뭐라든가 예? 제2의 뭐 또 내란 획책이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시켜 갖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제일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란 인물이 사라졌죠. 네.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남아있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 내란 잠불 끄자 이런 소리를 하는 계속 거예요. 그 언급을 예. 한다 보시는 거죠. 한 전 대표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예.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 선언은 언제쯤? 출마 대선 선언은요. 네. 이제 그 저희 당에서 네네. 대선 경선 일정 같은 걸 그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하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출마 선언도 하고 후보 등록도 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여의도에 네.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예. 좀 준비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거는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그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 구하려면 잘 못 구해요. 네.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네네. 그러니까 좀 뭐 가계약식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네. 그 대하빌딩 9층에 네. 그렇게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저도 대선 취재를 했었었는데 네. 보면 대하빌딩이 상당히 여러 후보들의 이제 대선 사무실로 쓰였던 곳인데 네. 혹시 딱 그곳을 좀 쓰시는 이유나 이런 것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요. 작년 7월 전당대회 당시에 저희가 대산빌딩이라는 곳에 한동훈 캠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산빌딩하고 대하빌딩하고요. 그 건물 소유주가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때 그 건물주분들이 저희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저희 이제 전당대회는 그 캠프 끝나면 네. 그 한 달짜리였거든요. 네네. 예. 그 끝나고 이제 다 퇴실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이제 대선 도전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 건물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네.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부총장님께서도 캠프에서 좀 역할을 뭐 해야 되겠죠. 예. 어떤 역할을 하실 뭐 모르겠습니다. 예정이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답이 좀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한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이죠. 네. 그리고요, 자꾸만 뭐 내란 잠불 끄자 개헌이 웬 말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솔직히 12월 3일 개헌의 밤에 누가 더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김어준 유튜브 나왔고 이실직고 했잖아요. 그 국회 담치기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딱 보고 이제
그 의결 정석수가 딱 다 됐을 때. 네. 그러니까 151명 아닙니까? 14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거 딱 보고 들어가자 하고 그 표결하기 2분 전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분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숙제명이라고.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당신 거기 가지 마라. 네. 휴대폰 끄고 잠적해라.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숲 경유해서 가지 않았어요. 네. 바로 그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동훈과 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의결 정석도 다 찬 것 같고 막판에 싹 들어가고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비상계엄의 날 누가 얼마나 정말 이 진짜 백의 행동을 했는가. 네. 이거 게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예. 게임이 안 됩니다. 네네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드는 좀 하고 있는 후보는 좀 어떤 후보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뭐 평가하는 게 네.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다들 훌륭한 분들이니까. 네. 예. 뭐 선의 경쟁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아무래도 좀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빠르게 출마 네. 선언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일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네. 어떤 게 될까요? 그거는요. 뭐 계엄 때 정말 그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시감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네. 네.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시감자. 네. 그때 한동훈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계엄 옹호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 찍혀갔고요. 네네.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네. 예. 뭐 그게 최대의 그거고요. 그다음에 뭐 명태균 게이트로부터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미래지향적인 컨텐츠 뭐 AI 혁명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가 뭐 김문수 장관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나왔던 분이고 뭐 네네. 지금 거론되는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제일 컨텐츠 상으로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 김문수 캠프에서도 그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네. 저희 이제 그 좌익 운동권 시절부터 알아갔고요. 오래되셨군요. 오랜 기간 예. 같이. 만약에 김문수 이제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된다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요, 제가 그 벌써 1월 말부터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만약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빅4 구도가 될 네. 거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은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네. 근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거다. 네네.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대표가 AI 혁명에 대해서 한번 그냥 끝장 토론 한번 해본다. 네네. 뭐 김문수 장관이 노동 전문가면은 AI 혁명 시대에 이 근로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동아일보 여기 뭐죠 여기 프로그램에서 네. 한번 두 분 딱 모셔다가 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당심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탄핵에 아무래도 찬성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심이나 이런 지지층 지지를 얻는 부분 어떤 좀 방안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저희 당원들과 지지층을 보면요, 제가 정말 그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분들이요, 중요한 판단할 때는 되게 냉정해지고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어찌 보면 박근혜 정권을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도륙을 낸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을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후보로 그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전략적 선택입니까? 네. 예. 지금요, 그 대구 경북, 부울경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보면요, 두 지역 모두 44%가 그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 갖고 의견 유보입니다. 네. 예, 의견 유보예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43%가 차기 주자 관련 의견 유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요동치기 시작하고 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이재명을 꺾을 후보가 누구냐, 예, 그 기준으로 빠르게 의사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좀 방송 보시면서 이제 신지호님과 함께 든든합니다. 이런 댓글들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유, 인기가 감사합니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출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